겉 좀 제대로 된 물건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보는 정상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를 못했던 담보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담보책임이 뭐냐? 담보책임이란 급부한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 시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그 밖의 책임입니다. 이 담보책임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담보책임을 말씀드리기 전에 법률에는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착해서 선의, 나빠서 악의 이런 게 아니고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모르면 선의, 알면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의는 모르고 했다, 악의는 알면서도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담보책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가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선이냐 악이냐까지 따져서 총 14가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이 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의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저번 사건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0대 이모씨의 사건의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민법 571조 1항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리에 따라 50대 이모씨가 아파트 매도인 송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해제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아파트는 진정한 소유자한테 돌려주고요. 본인이 매수할 때 들어간 비용, 등기 비용, 이사 비용, 새집 구하는 데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 취득세 등의 세금, 정신적 고통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송씨는 구속에 깜빵까지 들어갔으니 거기다 또 이제는 완전 빈털털이라 소송한다고 해도 받아내기는 힘들겠죠. 제 속이 답답하네요. 그러나 보통 이 진정명의 회복의 경우에는 통정허위 표시, 즉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아무래도 매도인이 구속되는 경우까지는 없다 보니까 돈을 받아내는데 니코틴 살인사건보다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내 돈을 찾아오는 거는 항상 오래 걸리기 마련이죠. 하여튼 준놈만 는 그지 같은 세상 아주. 자, 그럼 다른 담보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위의 사항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수인이 선의인 상황이었고요. 악의인 상황에는 알면서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 시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온전한 땅을 팔았으나 알고 보니 매도인은 80%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면 우선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매매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사서 너에게 팔겠다, 이런 계약도 가능한 거죠. 이 의무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요, 매수인의 선의 악이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00평짜리 땅을 1억에 샀다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2천만 원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1년입니다.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시입니다. 내가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80평이라거나 또는 계약 당시에 포락되어서 80평으로 줄어들었다면 악의의 매수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역시 제척기간은 1년이고요. 네 번째, 용의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내가 산 땅에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척기간은 1년입니다. 다섯 번째, 저당권에 의한 제한. 내가 산 부동산에 있었던 저당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뺏기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저당권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그 경매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제척기간은 없는 게 맞겠죠? 여섯 번째, 특정물 매매 시입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제일 많은데요. 특정물이란 예를 들어 아파트 몇 동 몇 호 같은 특정한 하나의 물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벽면에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고 물도 새고 CC도 망가져 있는데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도를 했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통 매도인이랑 합의를 봐서 매도인이 수리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게 적당하겠네요. 마지막 7번째, 종류물 매매 시인데요. 소나타, 그랜저 같이 이런 종류물로 팔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하나를 샀는데 내 차의 엔진이 결함이 있는 거예요. 즉 종류물 중 특정 물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6개월이죠. 그런데 차량 제조사들이 여러가지 특약과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 법을 회피합니다. 참
같은 놈들이죠. 자, 오늘은 담보 책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내가 산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내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